경영학자가 본 경영자 히든커. 조동성 여건 김성기 외지연. 백년 걸사람 출판사. 여건이 조동성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국제경영학 및 경영전략.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저서 국제자원론, 국제경영학, 21세기 경영 패러다임, 14가지 경영 핵심 기법의 통합 모델 등 다수. 한국은 16강을 바라지만 그것만이 나의 소망은 아니다. 내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만약 6월을 끝으로 내가 한국을 떠나게 될지라도 지나간 시간들이 나의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이별이 될 수도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나는 한국팀 감독이고 앞으로도 한국팀의 감독이라는 것이다. 월드컵에서 우리는 분명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히든커.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여건이의 말.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 한국 월드컵 대표팀은 과거 대표팀보다 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우리 대표팀은 2002 월드컵에서 우리 눈을 어심게 할 정도로 강한 체력과 화려한 기술로 체력과 기술을 앞세운 유럽팀들을 압도했다. K리그에 관심조차 없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넘치는 열정을 발휘하게 된 것은, 축구협회가 갑자기 조직 이기주의를 부리게 된 것은, 그리고 무능력하고 성의 없어 보이던 선수들이 유능하게 변신한 것은 과연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거스 히든크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히든크 감독은 대표팀 선수 23명을 통해 세계와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한 것이다. TV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경기장에서 6월이 다가도록 들려왔던 메아리가 있었다. 대한민국과 오필성 코리아이다. 한국은 피파 랭킹 5위인 포르투갈, 6위인 이탈리아, 그리고 8위인 스페인을 차례차례 돌려세웠고 4,700만이 부르는 메아리로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었다. 공식적으로 한국 축구는 월드컵 직전인 2002년 5월까지 피파 랭킹 40위였으며 한국 대표팀은 객관적으로 보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D조 4위였고 한국 선수들의 몸값은 모두 합해봤자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유명했었다. 플레이어인 베컴 단 한 명의 몸값도 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든크와 23인의 태극 전사들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히든크와 23인의 태극 전사들이 이루어낸 업적을 보며 경영학자의 여건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모든 조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과가 미비했던 과거와는 달리 히딩커 감독은 같은 조건 아래서 큰 업적을 이루어내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 조직은 제 할 바를 하게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제 히딩커 같은 경영자가 국가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한다면 한국의 국제 경제력 역시 세계 4강으로 욱일성천하일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35년간 경영학을 공부해왔고 수많은 기업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목격하면서 나름대로 이론을 개발해 왔지만 히딩커 감독처럼 간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도자의 역할과 가치를 깨우쳐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이 책은 히딩커와 그의 전사들이 이루어낸 경천동지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히딩크를 단순히 미사역으로 칭송하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든 것은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을 떠나듯 히든크와 그의 업적 역시 언젠가는 우리 내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후세에 남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탁월한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히든크에 관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히든크 리더십의 원천을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성균관대 경영학부 김재봉 교수의 글 명감독의 조건 자신감이다. 이 글에서는 수많은 감독과 히든키를 비교하면서 그가 세계적인 명장으로 불리는 이유를 그 자신의 경험과 노력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이에 대한 선수들의 감독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바탕을 둔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다. 두 번째 글은 20여 년간 국제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협상가로서의 히든키를 새롭게 조명한 서울대 국제지역원 김철호 초빙 교수의 협상력과 분규 갈등 관리 능력의 측면에서 본 경영자 히든크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언어의 마술사라 불릴 정도로 유려한 언변을 구사했던 히든키가 남긴 어록을 분석하여 그가 보여준 협상가로서의 역량과 갈등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독특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경영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2부 히든크 핵심성의 원천에서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도려내기 위해 가감하게 메스를 들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자 했던 혁신 선두자로서의 히든크를 조명하고 있다. 2부는 3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글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신철호 교수의 경영 핵심 기법으로 풀어본 경영자 히든크의 특징에서는 기존 경영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기업의 예를 히든크의 한국 축구개혁 500일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혁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혁신 기법 자체가 아니라 독창적인 혁신 기법의 조합을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며 여기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히든크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글,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허영도 교수의 히든크식 경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는 자본을 논리에 충실한 순수 자본주의라는 기업 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축구와 비교하여 히든크가 도입한 성부의 논리에 충실한 토틀 사커라는 축구의 글로벌 스탠더드 개념으로 히든크의 4강 신화를 분석하고 있다. 월드컵 본선 진출보다는 승리라는 개념은 성장보다는 이익과 현금으로 체력과 스피드 중심의 멀티플레이어 육성은 핵심 역량 위주의 사업 구조로 포지션 파괴형 성과 위주의 용병술은 성과 우선행 노사관계로 학연, 지연의 타파, 실력 위주의 경쟁은 거룩 차원의 기업 계열화 지향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신뢰와 지원은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으로 파악하여 기업 경영과 축구 경기를 절묘하게 대비시켜 경영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안세영 교수는 한국 역사 속의 히든크라는 글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히든크를 효종 때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지만 결국 실패하고만 17세기에 불어난 히든크 하멜처럼 기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히든크를 실패한 하멜이 아니라 고려왕조의 토대를 세운 광종 때 중용되어 오늘날의 고시 제도까지 이어진 과거 제도를 제안한 기화 중국인 쌍기처럼 성공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며 히든크 경영을 쌍기의 과거 제도와 같이 한국 기업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히든크와 23인의 태극 전사가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월드컵 4강 신화를 보다 냉철한 시각에서 경쟁력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3부 히든크 경쟁력의 원천은 5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글 히든크식 경쟁 전략과 경쟁력에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문희찬 교수는 경쟁력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개발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해서 히든크 경쟁력의 원천을 효율적인 경쟁 전략에서 찾고 있다. 히든크가 보여준 경쟁력의 원천은
기초체력과 선진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 공격 전술, 광역 수비 망각, 커버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수비 전술, 멀티플레이와 토탈 사커로 대표되는 지원 분야, 팀 문화 변화와 경쟁의 유지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지배구조, 정부와 축구협회 및 4,700만 붉은 악마라는 외생 변수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기업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국대 경영대학 이영명 교수는 히딩크의 인재 경영에서 히딩크가 보여준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일련의 철저한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세 번째 글 히딩크 경영의 요체는 평가 시스템에 있다. 에서 순천항대 경영학부 표정호 교수는 히딩크가 일관되게 지켜온 평가 기준과 지표의 체계화로 대표되는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기 쉬운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아름답다는 격언과 함께 원칙 중심의 경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이하여대 경영대학 이근희 교수의 글 히딩크식 수익 경영에서는 강한 기업은 기초가 튼튼한 기업이며 이는 곧 수익 창출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히딩크가 보여준 성과와 연결시키고 있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내실 있는 수익성 경영을 위해 탄력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과거의 덫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고의 틀을 가진 일환자가 명확한 목표 설정, 혁신 역량 파악, 객관적인 성과 측정, 철저한 실력 평가와 기초 보강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3부의 마지막 글은 한국 축구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 평가이다. 이 글을 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성기 교수는 관리 회계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히딩크가 이룬 성과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리인 이론, 성과 측정과 보상, 위험 분배 문제 등 경영자 성과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책임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히딩크가 지향하고자 했던 국가대표팀 감독의 역할에 관하여 분석하면서 전문 경영자의 등장이 더욱더 가시화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 현실을 감안한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 히딩크 가치 창조의 비법에서 이 책의 역할로서 본인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동성은 기업의 가치 창조 메커니즘 관점에서 히딩크와 태극 전사들이 걸어왔던 도전과 엉전의 예로는 적당히 해서 한 번 정도 이겨보려고 했던 적응의 과정이 아니라 무한한 노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우고자 했던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 남 정도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려면 적은 지향적인 마음가짐이다. 남 이상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언제나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기업 간 경쟁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논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환경 적은 기업인 반면 놀라운 능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가치 창조적인 기업이다. 월드컵에서의 영광이 역사를 새로이 쓰려는 팀에게 돌아가듯이 경쟁 기업을 능가하는 놀라운 성과는 가치를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게 돌아간다. 히딩크와 그의 또 23인의 태극 전사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조직의 진면목을 우리들에게 선사했다. 결국 CEO의 선택, 적응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에서는 당신의 기업이 그저 그런 이유로 끝날 것인지 진정한 인류가 될 것인지가 CEO인 당신의 두 손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여건인 본인을 포함하여 11인의 교수님들이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글을 보내주셨다. 사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총각을 다투는 와중에도 여러 교수님들이 원고를 보내주신 것은 아마도 이번 월드컵을 치르면서 히딩크와 태극 전사들이 보여준 조직관리 원칙의 혁신과 요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
모든 조직이 지 할 바를 하게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임을 절절히 느끼기 때문이라. 다음으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한 히든크와 태극 전사들 그리고 4,700만 붉은 악마들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에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월드컵의 주인공인 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뜻깊은 고민을 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 책은 아마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히든크를 신봉하고 우상화시키는 책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촌철살인의 숨은 뜻을 찾고자 하는 여건이의 간절한 바람을 살려 때를 기다려주는 출판사 백년걸사랑의 체명의 대표 김혜님 주간 여러 직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교정 자극과 원고정리 편집 과정에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박사과정 권기환, 김병조, 박지찬 선생과 이윤창, 김홍필, 정승원 조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02년의 여름은 부산에서의 환희, 대구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인천에서의 눈물을 기억한다. 패션의 자존심 이탈리아는 2002년 대한민국의 한박벌을 투어와 정렬의 스페인은 2002년 대한민국의 빅9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2002년의 붉은 한반도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히든크와 23인의 태극 전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2002년의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자. 가장 한국적인 경영, 가장 선진적인 기업을 꿈꾸며 2002년 7월 조동성 일부 히든크 리더십의 원천 명감독의 조건 자신감 김재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히든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선전하고 이어 조 예선에서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격파하자 히든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하고 히든크의 리더십을 배우자 하는 소리가 기업 및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히든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루자 히든크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최근 서점가에 히든크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히든크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소위 명장으로 불리는 감독들을 중심으로 명감독의 조건을 자신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축구 감독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나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키컨처럼 현역 시절부터 명문 구단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하다가 은퇴 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역시 명문 구단 혹은 국가대표의 사령탑으로 재직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분류는 현역 시절에는 여러 구단을 전진하며 정원의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은퇴 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 명정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이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우 독일의 루디 펠러 감독이나 우리나라의 차범근 감독처럼 현역 시절의 명성을 발판으로 큰 어려움 없이 명문 구단이나 국가대표 감독으로 도약한다. 물론 네덜란드의 루드 훌리터가 감독으로서 성공적이지 못한 데뷔를 한 것처럼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명 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경우를 기업에서 찾는다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유명 컨설팅 업체 출신도 아니지만 자신의 열정과 끈기로 재계에서 인정받는 CEO를 될 수 있을 것이다. 축구 감독 중 명장들을 보면 상당수가 천자, 즉 무명의 쓰름을 딛고 우뚝 선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와 전 한국 국가대표팀의 히든크 감독이나 박종환 감독, 그리고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 등을 들 수 있다. 명장 축구 감독들의 리더십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감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신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자신감이 결여된 지도자는 주위의 압력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자신감의 원천은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에서 얻은
지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히든크의 경우 고국에서의 경험과 아울러 미국에서의 선수 생활 그리고 터키와 스페인에서의 감독 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팀과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비디오를 포함한 수집 자료의 철저한 분석이 자신감의 밑거름이 되었다. 작년에 우리 대표팀이 프랑스와 체코에게 5대0으로 연패할 때 또 골드컵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일 때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히든크식 지도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렬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히든크는 지금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모든 것은 월드컵이 열리는 6월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명장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감독들이야 당연히 자신의 할애했던 선수 시절의 영광이 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기가 쉬우나 무명 선수 출신들의 감독들은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이나 가대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에 입각한 자신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어린 선수들이 10대 후반 혹은 20대 후반 초반의 어린 나이에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된 축구 영웅으로 포장된 뒤 스스로 세계의 어느 빅클럽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라는 자만심에 빠져 결국 유럽 진출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사례들은 앞으로 이 선수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을 갖는 데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장의 조건 중 하나도 자신이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하에 도달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것이다. 예컨대 각 포지션별로 기용 가능한 선수는 누가 있고 각 포지션의 절대적 상대적 경쟁력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나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자원을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명장과 관련된 자신감의 두 번째 측면은 감독이 코치, 선수 등 조직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는 어느 팀과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면 선수들은 강팀을 만나도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감독이 선수들에게 너희는 상대팀과 비교도 되지 않아 그러니 비교는 작전으로 나서자 특히 수비수들은 절대로 오버래핑 하지마 라고 한다면 그 게임은 이미 시작 전에 진 게임이 되는 것이다. 마치 프로 기사들의 상대가 이창호라는 것이 의식하며 평소답지 않게 방어적인 수를 두어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선수들은 감독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감독에 대한 선수 자신들의 자발적인 추종으로 보답한다. 우리 선수들이 부진한 경기를 펼쳤을 때 히든크 감독은 선수들의 팬에서 선수들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하곤 했다. 선수들이 부진한 경기를 했거나 경기장 밖에서의 행동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감독이 선수의 팬에 서서 언론에 맞서 싸운다면 사실 감독이 이해한다는데 언론이 계속 돌을 던지기는 힘들 것이고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옹호해 준 감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선수들은 감독을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대표팀이 5대0으로 패하면서 언론 등과 국민 그리고 일부 축구 지도자들이 히든크를 비난할 때 오히려 우리 대표 선수들은 우리는 히든크 감독을 믿습니다. 우리는 100% 히든크 감독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 하나의 예로 영국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푸거슨 감독의 경우를 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인 아일랜드 대표팀의 대들보 로이 킨은 리더십, 카리스마 그리고 선수로서의 자질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거칠고 급한 성격으로 영국 언론의 도마에 심심치 않게 오르는 대표적인 선수이다. 그러나 퍼거슨 감독은 이런 로이 킨을 거의 10년 가까이 잘 달래가며 선수로 데리고 있으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영국 FA컵 등을 타이틀을 휩쓸었고 더 나아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까지도 일궈내지 않았던가. 로이 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그가 부상으로 결정했던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단 하나의 타이틀도 따지 못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로이 킨이 아일랜드의 메카시 감독과의 불화로 불참해 아일랜드로서는 커다란 손실이었다. 정반대의 예로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은 시즌 초반 성적이 부진하자 모든 비난의 핫사를 선수들에게 돌렸고 시즌 중반 성적이 향상돼서 모든 공을 자신의 지도록으로 돌렸다. 이에 시티 선수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고 그 후 성적이 곤두박질해서 결국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부 리그로 추락했다. 어느 기업이나 조직을 봐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고 실제로 업무 추진상의 가오에 대해 부하를 보듬어 주는 상사나 CEO를 둔 조직은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을 것이다. 명장들이 선수들을 신뢰하는 데는 감독의 주관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기본은 가능한 한 상호 주관적인 기준인 실력에 의한 선수 평가와 선발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수들에 대해 기존에 서타라고 해서 주전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과 연습장에서 보여주는 기량과 열정을 바탕으로 주전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우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자국 감독은 선수 선발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축구협회의 공공연한 간섭과 실세들의 학연 등에 의한 선수 추천 등이 존재해왔다. 물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브라질의 스콜라리 감독처럼 자국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이나 살해 위협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표적 스트라이커인 호마리오를 기용하지 않고 떠오르는 베린 호나우딩요를 기용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호나우딩요는 사실상의 결승전인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어시스트하고 역전골을 넣지 않았던가. 반면 외국 감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데 히든크나 영국의 에릭슨 감독이 그 대표적 예로 꼽히고 있다. 히든크는 우리나라 대표 선발에 고질적 문제였던 학연 등을 배제한 채 선수들의 훈련장과 경기에서 보여주는 실력을 가능한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선수를 기용하였다. 더 나아가 하나의 포지션에 두 선수 이상이 경합하도록 함으로써 선수들의 경쟁심을 최대한 자극하였다. 따라서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만하지 않고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후보 선수들도 노력하면 주전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했다. 자연히 연습은 실전처럼 긴장감이 돌고 따라서 연습의 효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스웨덴 출신의 에릭슨 감독도 영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처음 몇 달 동안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많은 영국 프로 축구 경기를 보며 유망 선수들을 찾고 각 팀 내에서 특정 선수의 또한 선수들 간의 호흡을 점검하는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예선 탈락이 눈앞에 보이던 영국 대표팀은 에릭슨의 지휘하에 독일 대표팀을 대파하고 조 1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격파할 수 있었다. 성공한 CEO들, 특히 외부에서 영입된 CEO들을 보면 기존의 회사 내에 존재하는 각종 학연, 지원 등에서 벗어나 업무 능력 위주로 인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취임 후에는 사내의 여러 부서와 계층의 다양한 사원들과 퇴근 후 술잔을 기울이며 회사 전체의 문제는 무엇이고 각 부서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EO들은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해 가는 것이다.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한 우리 선수와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준 히든크 감독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꿋꿋하게 싸우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에게도 협상력과 분규 갈등 관리 능력의 측면에서 본 경영자 히딩크, 김철옥, 서울대학교 국제지원원 교수. 들어가면 히딩크가 2000년 12월 대한축구협회의 초청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팀의 감독으로 부임 내한하였을 때 그의 양력 중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전형적인 네덜란드인이며 선수로서 또 축구 지도자로서 업앤다운 쓴맛단맛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쓰라림
여론의 찬사와 비난, 여론의 변덕스러움과 인기의 무상함 등등을 다 겪은 인생의 베테랑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도 미국의 국제 변호사로서 20년의 실전 경험을 쌓았고 현재 협상 조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난 18개월간 히딩크가 보여준 협상력과 분규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해보고 경영의 측면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아래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려 한다. 1. 고용, 계약 등 거래로서의 협상을 수행하는 히딩크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최우수, 우수, 보통, 열등. 히딩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서 선수들과의 관계, 선수들 간의 관계, KFA와의 관계, 한국 축구계의 기존 지도자들과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붉은 악마 및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한국의 고질병인 갈등과 분규를 강렬한 내부적 공감대와 단결로 이끌어내었으며 18개월의 짧은 기간에 4강 진화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한국 사이의 선진화, 자율, 조화, 질서를 일거에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경기의 흐름이 승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적절한 항의와 승복 사이에 조화로운 자세는 팀 감독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히딩크의 심판 관리에 대한 역량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는가? 갈등, 분규의 해소나 거래로서의 성공적 협상을 위해 제3자 개입, 조정, 중재 등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제3자도 결국 어느 특정 국가와 문화의 배경을 가진 인간이기에 현실적으로 엄정 중립이 사실상 기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영자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더 나아가 편향, 편견, 편파의 현실을 합법과 도덕적인 태도를 안에서 어떻게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네덜란드를 알면 히딩크가 보인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네덜란드인의 기질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경험을 중시한다.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다. 계산이 빠르고 치밀한 형용사가 가장 어울리는 국민임에 히딩크는 그의 전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현에 부정적 이미지가 비치지 않은 것은 네덜란드인들의 바탕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근검 절약, 성실성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정신, 자본주의와 후미니즘의 조화가 가장 잘 구현된 사회가 네덜란드의 이미지다. 좁은 땅에서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 겉면 성실하고 교육열이 높은 국민을 자원으로 가진 네덜란드는 한국의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 게다가 강렬한 개신교가 사이에 유력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기에 미래의 선진 한국의 국민성과 사회를 그려볼 때 네덜란드가 가장 이상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좁은 땅에서 종교 갈등과 지역 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지혜롭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네덜란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후진적 관습을 극복하려는 한국에게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라 하겠다. 히딩크는 계산이 빠르고 치밀함에 탁월한 의사전달 능력을 가졌다. 그는 기대치 게임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명성관리 능력과 타이밍 감각이 탁월하다. 다음은 월드컵 4강 신화 이룬 후 아인트호벤 구단의 감독을 맡기 위해 2002년 7월 7일 출국할 때까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히딩크가 언론에 밝힌 내용들이다. 4위 전 인터뷰. 계약 기간이 30일 만료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국가대표팀보다 클럽처럼 매일 선수들과 호흡을 할 수 있는 팀에서 일하고 싶다.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내게 많은 권한을 줬다.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피자 경기장 안에서 매일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다. 한국에서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었으니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영입 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아인트호벤으로부터는 대회 이전에 제의를 받긴 했다. 하지만 월드컵 기간에는 대표팀에만 전념하고 싶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계속 한국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 축구 역사상 한 번도 올라보지 못한 월드컵 4강을 이뤘다. 앞으로 당분간은 그 같은 큰 경기가 없다. 대표팀 감독이 아니라 기술 고문 같은 역할을 제안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나와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한국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곧 있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
혹시 유럽 클럽 팀을 만든다면 한국 선수 중에서 데려가고 싶은 선수가 있는가? 만약 누굴 데려간다면 누가 가기를 원하느냐와 그가 원하는 리그가 어디냐에 달려있다. 최고의 몇몇 젊은 선수들의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다. 2002년 7월 2일 인천공항에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국민들이 원할 경우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위해 팀을 증배해야 하는 이는 혹은 차는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나는 매일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당장 도전해야 할 일이 없다. 유럽에는 챔피언스 리그 등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유럽 클럽팀과 협상할 때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2002년 7월 3일 고벨 기자회견에서 아이트호벤과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면 한국과 작별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유망 젊은 선수 몇 명을 새로 맡는 유럽 구단에 데리고 가서 훈련 경험을 쌓게 하겠다. 2002년 7월 5일 월드컵 대표팀 회단식 직후 지금 이별을 말하고 싶지 않다. 월드컵 4강과 세계 랭킹 22위 도약을 이룩한 한국 축구가 새로운 형성된 한국 국민의 기대치, 세계인들의 기대치를 계속 만족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며 지난 6월의 수직 상승 때처럼 빛나는 일도 아닌 것을 히든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영광의 절전에서 한국을 떠나 신화를 완성시킨 후 2년 내지 4년 뒤 아마 현재의 월드컵 4강 세계 랭킹 22위의 위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부활시키는 돌아온 영웅의 역할을 맡으려 할 것이다. 그때 키파는 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 넉넉한 정권 부여와 함께 가능한 최고의 예우를 해줄 것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직까지 제의를 받게 된다면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쟁 입찰이라는 즐거운 상황에서 연봉, 코치, 임명과 해임금, 선수 기용권 등 세계 초일류 감독에 걸맞는 대우가 보장될 것이 아닌가. 반면 PSV 아이트호벤은 현재의 일상이 많이 떨어져 있기에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앞으로 성취할 여지가 많아 히든크 자신의 명성 관리에 훨씬 유리한 곳이라 하겠다. 7월 10일 주요 일간지 스포츠 섹션에 난 기사에 따르면 PSV 아이트호벤은 네덜란드 감독 사상 최고 대우 연봉 200만 유로 약 24억 원의 히든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비록 계약 내용은 외부로 밝혀지지 않겠지만 그 외 조항들도 히든크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반영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PSV 아인트호벤이 히든크가 키파와 맺은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을 인정하고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히든크가 이행하려 할 때 협조할 것이란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히든크에게서 기대치 관리를 통한 계산이 빠르고 치밀한 협상 위치 확보 능력과 적절한 의사 전달 능력 등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만족시켜 주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젊은 선수들이 유럽 프로 축구 리그에 진출하여 선진 축구 전술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주는 것 등을 채워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노력하여 미래 잠재적 거래 당사자인 키파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히든크의 따뜻한 인간성, 성실성, 통찰력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거래로서의 협상에서의 협상력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줄 아는 능력과 신뢰와 존경의 바탕을 둔 좋은 인간관계 및 업무관계에 있을 때 극대화되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와 시너지 창출, 갈등과 빈곤은 우리 산 곳곳에 존재한다. 지금 설사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갈등과 분교의 불신은 우리 주변에 지뢰처럼 널려있다. 이는 별 뜻 없는 행동이나 말 하나에도 촉발되어 우리가 일하는 조직, 살아가는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삶의 정상에서 성공적 커리어의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언행에 사소한 실수 내지 부주의를 저지르게 되고 모르는 사이 그 후유증은 궁극적으로 몰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많은 경우 스스로 겪은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큰 프로젝트의 시작 때부터 사소한 일까지도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처신하고 배려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큰 성공을 이루어갈 때면 특히 정상에 서게 될 때 자신 스스로와 주변을 단속하여 쇠락과 멸망의 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하고 겸손해진다. 우리는 히든크에게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처신하고 경영하는지의 전형을 찾을 수 있다. 히든크는 베테랑 감독으로서 자신의 목표인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과 그 이상의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모든 사전 조건과 진행 시 지켜야 할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감독직을 수락하는 순간에 이미 어느 정도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보장되어야만 할 정권의 범위를 확실히 알았고 또 주장하여 키파로부터 보장받았을 것이다. 필요한 코치진의 크기와 진용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절대적 인사권을 확보했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체력 담당 코치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 담당관까지 데리고 왔다. 한국 내에 불필요한 진용이라는 불평의 소리도 있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갖추었고 나중에 성공 후 돌아보니 모두 필요한 존재였다고 인정받았다. 물론 선수의 선발에 대한 정권도 확보했다. 학연, 지연, 해련에 묶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성실한 자세, 팀, 순응도에 초점을 맞춘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본 한국팀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18개월의 장기 훈련과 시범 경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결정권도 어느 정도 확보하였던 것 같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필요 예상 및 공식 지원에 대한 보장도 받았다. 이런 그는 이렇게 확보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사려 깊었다. 특히 사람의 마음에 세심한 신경을 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느낌이 매우 좋다. 그래서 히든크 감독이 울산 강동구장에서 대표 선수들과 상견례를 가진 후 한국 선수들의 자질은 훌륭하다. 나는 그런 선수들이 몰랐던 것을 조금씩 껴줄 뿐이다. 경기 결과에 창피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에게 5대0으로 패배한 후 큰 점수 차를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경기 전의 결과를 예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대가 세계 최강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결과에 창피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론을 모두 수렴하다 보면 내 축구 철학이 흔들릴 수 있고 전술적인 완성도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오로지 나의 길을 간다. 아니 쉽게 신문을 펼쳐보면 내 전술과 경기에 대한 분석이 모두 제각각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소화해내느냐. 기쁨을 만끽하겠다.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한국 축구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오늘 승리를 계기로 한국 축구는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다. 23개월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잘 뛴 선수들과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한다. 폴란드전 후 첫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수원공항에서 당신은 한국에서 영웅이다라는 어느 기자의 말에 한국의 16강 진출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최근 3-4개월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역사적인 한국의 16강 진출을 이룬 후 나는 영웅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선수들에게 경험과 지식 등을 전달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최근 자신을 영웅시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리 선수들은 기운찬 개처럼 싸웠다. 우리는 앞으로 이럴 것이 없다. 독일과 맞설 4강전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할 것이다. 4강을 확정 지은 후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을 맡아 한국 축구가 크게 발전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번에 거둔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계속 노력해 온 결과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축구를 모델로 삼을 것으로 생각한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들은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선수들은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빠르게 익혀나갔다. 한국 선수들은 매일 발전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의 선전은 한국 사회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본다. 나로서는 더없이 기쁘고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 지금과 같은 축구 철학과 전술을 유지했으면 한다. 한국의 노장들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소임이 중요하다. 언론은 보다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3, 4위전 인터뷰 중에서 치열한 경쟁 체제가 인재를 발굴하고 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이 있다지만 히든키는 경쟁 체제만을 방치할 때 생기는 질투와 시기, 내부 갈등 또 이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전력 약화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아래 인터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팀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선수라도 필요 없다.
박재홍이 울산 전지훈련 연습 경기 도중 숨이 차오르다며 감독에게 교체를 요청했다. 이에 히든크 감독은 특별히 부상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대표팀에 뛸 수 있느냐며 단칼에 그를 내치며 후보 선수와도 가급적 인터뷰를 해달라. 히든크 감독은 컨페드레이션스컵을 앞두고 미사리 구장에서 진행되는 대표팀 훈련 중 언론의 인터뷰 공세가 고종수, 김도훈 등 일부 스타 선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보고 큰맘 먹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을 매스컴에 전달했다. 인기 선수에게만 쏠리는 언론의 포커스가 팀 목표를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나에겐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의 명성은 중요하지 않다. 대표팀에 선발된 23명 모두에게 출전 기회를 주겠다. 이번 이집트 대회는 우승도 중요하지만 컨퍼드레이션스컵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기량 평가에 중점을 두겠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부상으로 결정한 이집트 대회를 앞둔 인터뷰에서 이왕이면 선수나 코칭 스태프에게 똑같이 나누어 달라. 히든크 감독은 UAE전을 마친 뒤 라크룸에서 1, 2진 가릴 것 없이 전체 선수들의 등을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 또 조중현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격려금을 주겠다고 말하자 환하게 웃으며 이색 주문. 갈등과 분교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히든크의 노력은 코치진, 아내 융화, 선수들 사이의 함호, 키퍼와의 협조,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 붉은 악마의 응원, 국민 전체의 전폭적 지지, 대표팀 전체의 사기 충전이라는 선순환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가치 창조를 이루어냈다. 한민족이 단군 이래 몇 번밖에 이루지 못했던 최대의 민족 시너지 창출의 경험은 이와 같이 한 외국인 축구 지도자의 세심한 배려에서 가능케 된 것이다. 협상학의 이론을 굳이 히든크 협상에 대한 분석의 틀로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파이를 키우는 즉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으로 5가지를 들 수 있다. 분규, 갈등의 당사자들, 분규 갈등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구성원들 간의 차이점들은 가치 창조의 비옥한 토양이다. 대표적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다양한 능력과 자산, 서로 다른 미래에 대한 예측, 서로 다른 가치 척도, 서로 다른 위험 부담 선호도, 서로 다른 시간 선호도 등이다. 히든크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요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견해, 다양한 가치 척도, 다양한 위험 부담류, 다양한 시간 감각을 최대한 아우르고 최적의 상태로 조화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해냈고 국민 전체가 항유할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서로 경쟁하지 않는 공통점들은 당사자들 간의 공통의 목표, 공통의 필요성, 공통의 이해, 공통의 적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인식을 10분 활용하면 비록 분교 갈등의 가능성이 상호 존재하는 상황일지라도 시너지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와 주어진 여건의 최대 활용으로 히든크가 이에 대한 실용적 이해와 실행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레토 효율성이다. 나에게 손해가 없는 한 상대들의 성취 또는 입장 개선을 가능한 한 허용한다는 데서 생기는 가치로서 선진국 문화, 선진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로써 밝고 긍정적이 되며 사회 전체가 함께 항유할 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한다. 파레토 효율성이 일상에서 실천되는 사회는 성리와 성공에만 아니라 패배와 실패의 우울함 속에서도 사회 전체의 가치가 낭비되지 않음으로써 패배와 실패를 극복해내고 밝은 미래를 이뤄내는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유지해 간다.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성자가 되게끔 하는 원천이다. 경쟁적, 전략적 기회주의를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갈등, 분규, 비용의 절감이다. 구성원들 간의 견제심리, 가치를 창출하는 선의의 경제심과 다르다. 갈등과 분규를 배태하고 갈등과 분규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비용으로 나타난다. 히든크는 이러한 견제심리를 최소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분규는 최소화되었으며 절감되는 갈등과 분규 비용만큼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질 파이는 커졌다. 이 가치는 위의 4가지 원천에서 창출되는 가치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총체적 창출 가치 계산 때 누락되기 쉬운 부분이다.
히든크는 PSV 아이트호벤의 감독직을 맡기라고 한국을 떠나면서도 젊은 선수들을 유럽에 진출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유럽 진출의 기회가 여의치 않은 실력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 국민들을 한층 더 기쁘고 고마워하게 만든 말로 히든크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다. 그런데 히든크의 이 새로운 역할 자임이 본인의 협상력 정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유럽에서 경험을 쌓은 우리 선수들이 많을수록 히든크가 2004년 이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용될 즈음에 한국 대표팀은 이미 짧은 시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전력의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게 될 것이고 그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한국팀에 재임용될 경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주요 여건이 될 것이다. 그의 사려 깊은 배려와 역할 자청은 자신에게도 유리한 한 윈윈 전략의 다목적 표식이 된다 하겠다. 이미 형성된 갈등 붕괴의 관리 히든크는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이미 표출된 갈등과 붕괴의 상황을 잘 극복하는 능력을 보였다. 악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산낙지를 먹이려는 팀원들의 질궂는 요구를 번뜩이는 재치로 넘기는 에피소드는 눈에 띈다. 훈련을 마치고 해치베스의 식사 때 산낙지가 맨으로 나오자 기겁을 한 히든크 감독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과 우호정진을 위해 야한이 시식을 하도록 하겠다며 막내인 양 코디네이트를 지명했고 야한은 두려운 반 호기심 반으로 꿈틀거리는 산낙지를 입에 넣고 꿈꿔 삼켜버렸다. 산낙지를 억지로 먹는 양 코디네이트를 본 배임의 코치는 나는 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오르면 먹겠다고 위기를 모면했고 마틴 히든크 감독도 목표가 그것밖에 안 돼. 나는 한국팀이 결승에 오르면 이 음식을 먹겠다고 젓가락을 다른 음식으로 옮겼다. 그는 지치는 대응으로 위기상을 넘겼을 뿐 아니라 상대와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게 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히든크는 이집트 출신 주심이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의 개최국팀 편파 판정 주장 때문인지 스페인 선수들의 파울을 잘 지적하지 않자 주어진 선을 넘어 사이드라인 가까이 항해하러 나간 적이 있다. 당연히 규정 위반으로 주심의 판단 여하에 따라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집트 주심이 히든크에게 올 때에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왜 주심이 시합을 중단시켜 그곳까지 뛰어왔겠는가. 경기장에 긴장이 감돌았다. 만약 퇴장을 당한다면 한국팀은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보일 수 있고 정신적 지주인 감독의 퇴장이 이미 체력의 한계에 와 있는 선수들의 투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승부차기까지 간 경기의 흐름을 충분히 바꿀 가능성이 컸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하석조의 퇴장이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상황이었다. 히든크는 뛰어오는 주심에게 싱긋 웃으며 가지고 있던 물병을 내밀었다. 주심은 긴장을 풀고 미소로 하답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기를 다시 진행시켰다. 히든크는 이로써 주심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의 교환으로 주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히든크가 원래 항의하려 했던 포인트도 충분히 주심에게 전달된 셈이어서 이후 우리는 주심의 게임 전행에서 불이 이걸 받았던 인상은 갖지 않았다. 도리어 스페인은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한다고 늦게 항의했으니 우리에겐 다행스럽게도 시합의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협상이나 갈등과 분교의 관리에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긴장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가치 창조, 파이 키우려는 노력과 가치 배분, 파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누려는 노력 사이의 원초적 긴장관계이고 둘째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긴장관계이며 셋째는 자기 주장과 상대 입장 이해 사이의 긴장관계이다. 우리는 여기서 히든크가 처한 세 번째 긴장관계의 자기 주장과 상대 입장 이해 사이의 상충대 입장에 주목한다. 협상이나 갈등 분규 관리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여 협상이 결렬되거나 판이 깨지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즉 철저하고 정확한 상황 인식하에 자신의 최고 대안 보다 못한 협상 결과나 타 협반을 거부하겠다는 적극적 의미에서 협상을 깨는 것과 부족한 대안 없이 협상을 결렬시키는 행위 또는 타협을 거부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자신의 최고 대안보다 못한 협상 결과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행위도 지롭지 못하지만 결렬보다는 타협안이 더 바람직한데도 대안 능력 부족 또는 감정 자제 실패 또는 준비 부족으로 바람직한 타협안을 눈앞에 두고도 협상에 실패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협상이나 갈등 관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자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목표, 이해, 필요성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려는 주창자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양자간 타입이 갤러보다는 낫다고 판단될 때 판을 깨지 않고 협상을 잘 유지시키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만약 냉철한 분석과 판단 아래 격렬보다 난 타협안이 존재한다고 계산이 되면 지혜론자는 주창자의 모자보다는 촉진자의 모자를 쓰고 참을수 있게 자기 감정을 자제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히든키는 강렬하게 자기 주장을 펼 줄도 알았지만 동시에 판이 깨졌을 때의 불이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중단할 줄도 알았고 적절한 애교로서 도리어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실익을 챙기는 지혜도 보여주었다. 제3자, 조정자, 중재자의 계획과 그에 대한 대처 및 활용.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 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및 오심 문제 제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위에 3개국 팀의 감독들의 심판의 판정에 격렬한 항의를 하는 동안 히든키는 저 자세를 유지하였고 간혹 심판들이 보였던 불리한 판정에 대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적절히 대응하여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붉은 악마의 어머니 가져다주는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잘 활용하여 연승의 성기를 이어갔다. 축구 게임의 심판이 있듯이 우리는 거래로서의 협상에서 나갈 갈등 분규 관리의 상황에서 많은 경우 제3자의 개입을 경험하게 된다. 재판으로 갈 경우는 재판관이고 쌍방 합의에 의해 중재나 조정의 절차를 택할 경우 중재자나 조정자가 있다. 이때 우리는 협상이나 분쟁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 3자 관계와 3자 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쟁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3자, 재판관, 중재자, 조정자, 심판을 잘 관리하고 협상하며 활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면 덕목이다. 제3자의 기 없이 경쟁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재판, 중재, 조정, 축구, 게임 등의 중재자는 중립적 제3자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당사자들과 기존 인간관계가 없어야 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즉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당사자들과 기존 인간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있고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당사자들과 기존 인간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출신 국가, 민족, 지역, 성병,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이기에 선호, 기피하는 바가 각각 다르고 협상 당사자나 분규 당사자들 중 어느 한편을 다른 편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가 있으나 대개는 편견, 편향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재판관, 심판, 중재자, 조정자의 편향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대처해야 한다. 가능한 한 사전에 제3자의 편향을 사진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평소 좋은 인간관계, 좋은 평판을 쌓도록 노력한다. 여의치 않아 제3자의 편향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되어 강력히 의사표시나 항의를 하게 될 경우에도 판을 깨거나 제3자 집단과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분쟁이 악화되고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타협에 의해 분규 타결의 호기이므로 제3자 조정자의 상대방에 대한 편향을 도려 역이용하여 상대방과의 타협을 이끌어낸다. 더 나아가 제3자 조정자의 상대방과의 관계를 10분 활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꼭 필요한 양보도 얻어내도록 한다. 1973년에서 1975년에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의 중동 셔틀 외교와 이를 잘 활용한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의 예는 이 원칙을 잘 활용한 경우다. 미국은 비록 이스라엘에 편향된 입장이었지만 당시 아랍의 명주 이집트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때였다. 이스라엘은 비록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하였으나 아랍 전체와의 교전 상태를 계속하기에는 지쳐있는 상태였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빼앗긴 사나이 반도도 찾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쪽으로 편향되고 편파적이긴 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명방 미국을 조정자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보였다.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자국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셔틀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양보, 시나이 반도로 이집트의 반함함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이집트 간 평화협정이 성사되었다. 사다트는 이스라엘의 명방 미국을 조정자로 활용하여 전쟁의 종식과 함께 수십 년간 빼앗겼던 시나이 반도의 영유권도 되찾는 지혜를 보였다. 1998년 한 정권 집권 후 IMF의 극복이라는 국가 목표 아래 LG와 현대 간의 반도체 사업 통합을 둘러싼 조정 작업이 있었다. 정부의 자세는 여러
이유로 현대에게 편중되어 있는 듯했다. LG는 반도체 사업 포기의 대가로 정부의 현대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최고의 가격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대이콤에 대한 소유권 확보도 이끌어냈다. 편향된 조정자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치 않고 도리어 유리한 타협변을 이끌어낸 지혜가 돋보인다. 노사 협상이 극도의 대치 상태로 치달았을 경우 때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3자 조정자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양보도 끌어내면서 교착 상태를 타결지을 수 있다. 제3자 조정자가 상대방과 가깝고 신뢰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상대방은 제3자 조정자가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근본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제3자 조정자는 우리와 상대방처럼 가깝지 않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근본적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히든키는 이러한 면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8강전의 에피소드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그는 강렬한 항의와 적절한 협조 자세를 철모의 배합해 의사표시를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판을 깨지 않고 심판과의 인간관계를 더 발전시켰다. 더 나아가 억울한 판정에 대해서도 판정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심판의 공의에 도전하는 우를 범치 않은 우아함을 지켜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함께 이번 월드컵 기간 내내 우리 팀이 심판들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히든크는 국제 축구 심판 세계에서 좋은 평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히든크의 어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탈리아의 비에리는 김태형의 코피를 주저앉혔고 스페인 선수들은 김남일의 발목을 걷어차서 못뛰게 만들었다. 당연히 퇴장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경기를 뛰었다. 미사리 훈련장에서 월드컵 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여행할 생각이었으나 행선지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 월드컵 주최국인 한국이 마치 뇌물을 써서 4강에 오른 것처럼 주장하는데 어이가 없다. 따라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국가들을 굳이 방문할 생각이 없다. 6월 2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심판의 편향성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합법성과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지혜로운 대처, 적절한 관리의 능력을 거쳐 가져야 한다. 편향성을 지탄하고 무리하게 제거를 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도리어 타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갈등 분규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경영자들은 히든크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